안녕하세요. 윤선박사 현장TV 윤서입니다. 오늘은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목 선택. 어떤 장목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장목을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목 선택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는 사례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귀농하신 분들의 장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목 선택 기준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저는 제 입을 빌려서 현장에 있는 농업 경영인들이 박사님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거 11가지를 말할 거예요. 11가지. 이런 기준을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준을 다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부분은 어렵고,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내가 아마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라고 해야지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장목 선택의 결정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보는데, 농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인들을 만나면 옛날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해 가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농업 생산의 고정성 때문에 그래요. 농업 생산의 고정성. 한번 심으면 계속 그것을 하게 되는 고정성들이 분명히 있죠. 이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는, 손절매를 한다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법칙, 매몰, 썬크 코스트. 매몰 됐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로. 왜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기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아까워서 바꾸지를 못하는 속성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장목 선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다 고민하고 있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럴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농업인들이. 박사님은 전공을 많이 다니셨고 귀농하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목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성공했는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장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답이 뭘까요? 어떤 장목 선택할까요? 어떤 장목 하면 좋을까요? 제 입에서 만약에 아로니아가 좋아요 라고 했으면 여기서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전국 다니면서 똑같이 말하고 있겠죠?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다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라고요. 생각은 다 비슷하거든요. 뭐가 좋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님,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물론 그 아무거나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 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를 가지고 했던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장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목의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장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더라, 저거 괜찮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장목을 선택하면서 어떤 경영의 미래 계획을 가지고 갈 거냐가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 장목을 가지만 보면 또 따라가거든요. 남 따라가. 이게 안 좋으면 2, 3년 지나가도 다른 거 남 따라가고 전문성이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상품의 문제보다도 경영자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무거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을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 맞는 거, 적지적산의 원리. 농업에서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그리고 적당한 지역, 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물의 적지.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해요.
지구온난화가 있어서 옛날엔 사과가 되고 뭐 이쪽에 했는데 위에도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논산에 딸기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성주에 참외 뭐 많이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곳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유통 시스템이 잘 돼 있죠. 판매 루트가 좀 잘 돼 있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브랜드가 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맞춰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 세 번째 기준을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을 하십시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고사리를 선택했어요. 왜 고사리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사님 제가요 옛날에 서울에 살 때 등산을 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요? 가다가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제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고사리가 보여요. 그래서 고사리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말려서 요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고사리 선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걸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과를 좋아하게 되면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사과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요리를 더 많이 해보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말하게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 일을 평생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그러면 꼭 생각하는 것은 주 장목을 선택하고, 주 장목 하나 정도는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수확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계절별이죠, 분기별이니까. 좀 이제, 복합영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로 한다면, 내가 위험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장목을 처음에 많이는 하지 마더라도 서너 장목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어떤 게 또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용이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농업은 투자를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봄, 여름, 가을 계속 투자하고 가을 후반부에 그냥 소득이 나오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복합농농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섯 번째, 소비자를 보고 고객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예전에는 장목 선택이 쉬웠어요. 왜 쉬웠을까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생산자는 생산 얼마 안 되는데 먹을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심기만 하면 팔렸다고요. 그때 선택은 쉬웠지만 지금은 어때요? 공급 과잉 시대.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소비자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가 앞으로 경영을 할 거냐? 어떤 소비자를 내고 내 상품을 먹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렇죠. 앞으로 당뇨 환자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당뇨에 좋은 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논이 좀 있는데 그것을 나는 백미로 팔지 않고 현미로 팔겠습니다. 옆에 조그만 밭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돼지감자를 심을 거예요. 조그맣게 여주를 또 한번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주, 돼지감자, 현미 이런 식으로 하면 당뇨 좋은 사람들, 당뇨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박사님 저는요 다이어트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 그럼 다이어트에 좋은 게 뭘까요? 퀴리가 좋다 그러면 퀴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자의 변화를 보고 내 작물을 선택하는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가가치 확장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스마트 파밍이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규모화 될 겁니다. 그리고 첨단화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구조가 많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적은 규모에서 뭘 올려야 돼요? 부가가치 올려야 되잖아요. 과거의 부가가치 올리는 부분은 품질이었다고요. 품질 높이자. 근데 품질이 지금 결국 평준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가 확장성이 있는 거냐? 어떤 분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사과 농장을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너무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또 뭐 하면서 유통구조 잘 돼 있죠. 자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겠다. 그럼 뭐 할 거냐 하다가 그러면 나는 미니사과를 하게 해야겠다. 미니사과를 많이 안 한다. 미니사과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 팔면 많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겠다? 체험을 하게 만들겠다. 체험을 하게 오면 사과 따는 것보다 미니사과 따면 더 재밌지 않을까? 조그마니까.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플랜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 확장성, 생산해서 가공까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플랜 한번 세워보는 거죠. 7번째는 분명한 건 다 직거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직거래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 직거래가 대부분 박사님 걱정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도시에 살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다 판매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1년, 2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강매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상품을 찾는 고객을 만들어내야 돼요. 직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객 농사를 처음부터 지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 농사를 어디서 지어야 돼요? 온라인 고객을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과정부터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하면서 고객 소통을 하게 된다고요. 거래를 상품하고요. 8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한번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블루베리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 여기서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농자 교육하면 다 좋대요 그게. 아로니아 좋다고 하시기에 가보면 제일 아래서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교육장에 가보면 아로니아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 수요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니까 어때요? 난 또 좋다는 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좋다더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2, 3년 지나고 나면 또 떨어져요. 계속 3년 주기로 막 이렇게 남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전문성도 쌓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역발상으로 어떤 분들은 아예 박사님, 남들이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남들이 다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그 상품이 가치가 분명히 있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만들어진 거고 그 작목이. 그래서 그러면 다 빠져나가면 공급량이 별로 없잖아요. 생산량이 별로 없잖아요. 수요량은 어느 정도 기본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됐었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유통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유통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고객을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품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분도 계세요. 10번째는 결국 이 문제잖아요. 옛날에 엄마 나 배고파 하는 시절에서는 뭐랬어요? 농업이 제일 좋았죠. 왜? 심기만 하고 생산에만 집중하면 됐거든요. 그럼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많이 심어가지고 생산 공급 과잉 이 시대잖아요. 지금 또 많이 안 먹는 시대잖아요. 지금 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쌀에 가장 큰 문제는
쌀의 품질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소비자가 안 먹어요, 밥을. 아침밥을 많이 안 먹고. 수요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판매 시장,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가 판매할 거냐. 어떤 분은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명품 단감을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팔 수 있는 단감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벤치마킹 어디로 간 거예요? 백화점으로. 결국 시장, 내가 온라인으로 팔겠다 그러면 온라인 분석해보고 나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어떤지, 포장 디자인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상품 선택 10가지 기준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 기준에 셌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까 초기 단계는 주장목 선택하고 나중에 이제 복합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주장목을 가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최고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수익은 나중에는 농산물 수익도 있지만 강의 수익도 있더라고. 강의 수익. 그런 것 같이 어떤 분야에 하시든 간에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블루베리 하면 블루베리 최고 전문가가 돼 보세요. 버텨내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목을 하더라도 그 장목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11번째입니다. 상품을 선택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귀농해서 어떤 장목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거 11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딱 다가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나 이건 한번 집중해야겠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죠. 이 11가지 다 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일맥소통할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시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그 점은 생각하세요. 스마트 파밍이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화 될 거고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구조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생산해서 부가가치 올리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생산과 함께 이걸 갖다가 좀 더 가치를 올려서 판매할 거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11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 정도만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